회장님, 넥타이가 울려요. 소년의 손이 멈췄어요. 구두가 아니라 회장님 넥타이에서 진동이 느껴졌거든요. 안감 속에 숨어 있던 건 쌀알만 한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조용히 쪽지를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모른 척 하실 건가요? 아니면 들키더라도 알려드릴 건가요?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재벌가의 배신을 터뜨리고 한 소년을 바닥까지 끌어내릴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오늘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두 소리 멈췄어요. 도윤의 손끝이 딱 공중에서 굳었죠. 강남 도산대로 뒤편 골목. 번쩍이는 간판 소리는 멀리 있고 이 골목은 늘 한 박자 느렸어요. 차들이 지나가도 소리가 벽에 한번 눌렸다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그 느린 소리 속에서 먹고 살았어요. 오늘도 여기 있었구나. 낮고 마른 목소리. 도윤은 눈을 들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구두 앞코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보폭의 간격. 숨이 턱에서 한 번 걸리는 습관. 익숙했습니다. 강명석 회장이었죠. 회장은 늘 혼자였어요.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요. 이상했지만 도윤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이 자리도 잃을 수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오셨어요. 회장은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내밀었죠. 비싼 구두. 그래도 오늘은 구두보다 먼저 손이 올라왔어요. 넥타이 매무새가 좀 흐트러졌네. 회장이 넥타이를 손으로 고쳐 도윤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실크 특유의 미끄러운 결이 손끝에 닿았죠. 그 순간이었어요. 두둑두둑. 아주 미세한 떨림.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매듭 쪽에서만 일정한 간격으로 도윤의 손끝이 다시 멈췄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 말도 없는데 공기가 딱딱해졌습니다. 도윤은 그걸 소리로 알았어요. 회장의 숨이 아주 얕아졌거든요. 도윤은 넥타이를 매만지는 척했어요. 손바닥으로 결을 펴고 매듭을 풀어 다시 잡는 척. 그리고 안감 쪽을 살짝 눌렀습니다. 두둑. 확실했어요. 넥타이가 울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작은 종이, 낡은 볼펜. 손가락이 조금 떨렸죠. 그래도 글씨는 또박또박 나왔습니다. 회장님, 반응하지 마세요. 넥타이에 위치 추적기가 있어요. 도윤은 종이를 반으로 접어 회장 손바닥에 살짝 밀어 넣었어요. 마치 구두약을 덜어드리는 것처럼요. 회장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죠. 딱 그 정도.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수십 년을 버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쪽지를 뒤집어 도윤에게 다시 건넸어요. 펜 끝이 움직였죠. 확실하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윤은 들었습니다. 회장 목 안쪽에서 침이 넘어가는 소리. 아주 작게. 회장이 긴장했다는 뜻이었죠. 도윤은 넥타이를 천천히 펼쳤어요. 매듭 안쪽. 실밥이 유난히 두꺼운 부분이 있었죠. 손끝으로 눌렀더니 떨림이 그 부위에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도윤은 구두통을 열었어요. 구두약, 솔, 천 사이에 숨겨둔 작은 드라이버. 원래는 구두 굽을 조일 때 쓰는 거였죠. 오늘은 다른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도윤의 손이 매듭 안쪽 실밥을 아주 조금 풀었어요. 툭! 작은 실한 가닥이 끊기는 소리. 그 소리에 도윤 가슴이 내려앉았죠. 회장이 그걸 봤나요?
회장은 여전히 구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보고 있는 척일 뿐이라는 걸요. 회장은 지금 넥타이 안쪽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실밥 사이로 검은 점이 보였어요. 쌀알만 한 칩, 얇은 배터리, 그리고 아주 작은 금속판.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거 맞아요. 도윤은 핀셋으로 그 칩을 집어 올렸어요. 떨림이 손끝에서 멈췄죠. 넥타이는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도윤은 재빨리 금속 구두약통을 하나 꺼냈어요. 빈 통, 뚜껑이 단단한 통, 칩을 그 안에 넣고 뚜껑을 꽉 닫았습니다. 통 안에 넣으면 신호가 약해져요. 도윤이 낮게 말했어요. 밖에서 못 따라올 겁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통을 받아쥐었어요. 그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죠. 이 넥타이를 누가 주었는지 아느냐? 도윤은 잠깐 멈췄어요. 대답을 하면 이 일은 커질 겁니다. 대답을 안 해도 이미 커졌고요. 도윤은 회장의 구두를 닦는 척하며 말했어요. 회장님 선물은 보통 가까운 사람이 하잖아요. 회장의 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그 숨이 차갑게 꺼졌어요. 회장은 쪽지를 다시 꺼내 적었습니다. 지금 나와 같이 가자. 도윤의 손이 구두 앞코에서 멈췄어요. 제가요, 왜요?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툭 던졌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고 있다. 도윤의 목이 마르게 말랐어요. 넥타이 하나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죠. 그리고 도윤은 회장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박동. 그 안에 섞인 아주 작은 금. 분노였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윤아.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도윤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요. 도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회장은 조용히 골목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죠. 나를 따라붙는 사람이 내 집 안에 있다. 도윤은 금속통을 바라봤어요. 뚜껑 아래에 쌀알만 한 칩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윤의 귀에 또 다른 소리가 걸렸습니다. 골목 입구 쪽, 차 문이 닫히는 소리, 두 사람의 발소리, 그리고 무전기에서 튀는 아주 짧은 잡음. 누군가 이미 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넥타이를 다시 손에 들었죠. 그리고 도윤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골목 입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골목을 먼저 걸어 나갔어요. 도윤은 구두통을 들고 한 발 뒤에서 따라갔죠. 구두통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픈 건 손이 아니었어요. 등에 꽂히는 시선이었죠.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어요. 엔진은 켜져 있었고 라이트는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 없는 척 숨만 쉬고 있었죠. 도윤은 그 차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어요. 대시보드 쪽에서 삐하고 짧게 울리는 전자음. 그리고 누군가 무전을 끊는 소리요. 도윤은 회장 옆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회장님 뒤에요. 회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대신 한마디만 낮게 했죠. 알고 있다.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던지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쫓기고 있었던 겁니다. 둘이 큰 길로 나오자 성가신 소음이 한꺼번에 덮쳤어요. 차 경적, 사람 발소리, 광고 음악. 그런데 그 소음 속에서도 도윤의 귀는 따로 움직였죠. 회장 뒤쪽 딱 10걸음쯤 떨어진 곳. 같은 보폭, 같은 호응.
같은 구두굽. 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도윤은 회장에게서 조금 떨어져 걸었어요. 붙어 있으면 오히려 표적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도산대로를 건넜습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마치 계획된 동선처럼요. 명석그룹 본사가 보였어요. 유리벽이 하늘을 잘라먹는 건물. 문 앞에서 경호원들이 오가는 사람을 훑고 있었죠. 그런데 회장은 그 경호원들을 지나치며 인사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내가 왕이다 같은 오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차가운 냉기, 대리석 바닥이 발소리를 키우는 방식. 이 건물은 사람을 작게 만드는 소리를 냈죠. 그때였어요. 정문 옆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구두굽이 급하게 찍히는 소리, 숨이 목젖까지 올라온 소리. 회장님, 남자는 회장 앞을 가로막듯 섰어요. 경호실장 서문규였죠. 얼굴은 웃고 있었는데 숨은 웃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정,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회장은 시선을 문규에게 주지 않았어요. 대신 도윤 쪽을 잠깐 봤죠. 아주 짧게. 들었느냐라는 눈빛이었어요. 도윤은 문규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빠르고 불규칙했죠. 단순히 달려와서 숨찬 박동이 아니었습니다. 들켰나 하는 박동이었어요. 회장이 말했어요. 나는 혼자 다닌다. 문규의 웃음이 굳었어요. 그런데도 한 발 더 들어왔죠. 너무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구두통을 몸 뒤로 숨겼어요. 문규가 시선을 내리깔아 도윤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뭡니까? 회장이 대답했어요. 내 손님이다. 문규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순간 문규 주머니에서 딸깍하고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아주 작게요.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낸 겁니다. 도윤의 목이 말랐어요. 회장은 태연하게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고 문규는 반발 뒤에서 바짝 붙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 앞. 회장이 카드키를 대는 소리가 났어요. 삑. 문이 열려야 했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2번. 삑삑. 경고음이 났죠. 로비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함이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 지금이다 하고 숨을 참는 것 같았거든요. 문규가 얼른 손을 뻗었어요. 시스템 점검 중인가 봅니다. 일반 엘리베이터로. 회장이 문규 손목을 잡아버렸어요. 딱 멈춰 세웠죠.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점검은 내가 지시할 때 한다. 문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심장 소리는 더 빨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박동을 놓치지 않았어요. 문규가 이 상황을 처음 본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회장은 로비 한가운데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 오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죠. 통화 연결음이 1번, 2번. 바로 받았습니다. 정아야. 전용 엘리베이터가 막혔다. 지금요? 회장님, 그건 누가 손 뗐는지 확인해. 회장은 짧게 끊었어요. 문규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단 0.5초. 그런데 도윤은 그 0.5초를 들었어요. 문규가 숨을 삼키는 소리요. 그때 로비 유리문 쪽에서 같은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아까 골목에서부터 따라오던 그 보폭. 2 사람. 무전기 잡음. 그리고 대상 로비 진입 같은 말이 아주 희미하게 흘러나왔죠. 도윤은 회장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회장님 들어왔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확실해졌구나. 회장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카페 라운지 쪽으로요. 일부러. 시선이 많으면 함부로 못 움직이니까요.
라운지로 들어가는데 문규가 앞을 막았습니다. 회장님, 보안상.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보안이란 말, 너 입에서 들으니 우습구나. 그 말에 문규가 잠깐 숨이 멎었죠. 도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구두통 안쪽 금속통이 흔들리지 않게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라운지 한쪽 테이블. 회장이 앉자마자 도윤이 옆에 섰어요. 회장은 도윤에게 아주 작은 손짓을 했습니다. 손목, 주머니 쪽을 가리키는 손짓이었어요. 도윤은 알아챘죠. 문규가 회장의 넥타이 선물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지금 그 칩을 회수하려는 겁니다. 문규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어요.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지나치게요. 회장님, 넥타이 제가 새 걸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오래됐습니다. 회장은 웃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되물었죠. 내 넥타이를 내가 왜 바꾸지? 문규의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귀에 무전 이어폰, 눈은 사람을 보지 않고 물건을 찾는 눈이었어요. 남자들 시선이 도윤의 구두통으로 꽂혔죠.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사람들, 회장이 도윤에게 낮게 말했어요. 도윤아, 통, 절대 꺼내지 마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남자 둘이 라운지 안쪽으로 방향을 틀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문규가 아주 작게 거의 입술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주세요. 도윤은 숨이 막혔어요. 회장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막힌 것도 따라붙는 사람들도 다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회장의 위치를 틀어쥐고 있었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건물 안이었습니다. 도윤은 구두통을 가슴으로 끌어안았어요. 딱 한마디만 했죠. 못 줘요. 남자 둘의 발소리가 테이블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회장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경고음이 안 났죠. 너무 깔끔해서 더 이상했습니다. 마치 문제 없습니다라고 증명하려는 것처럼요. 도윤은 구두통을 더 세게 쥐었어요.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방금 라운지에서 문규가 지금 주세요라고 속삭이던 숨결이 아직 귀에 남아 있었거든요. 회장은 아무렇지 않게 걸었어요. 너 겁나냐? 도윤은 솔직히 말했어요. 조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됐다. 겁을 모르는 놈은 오래 못 산다. 도윤은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윙 하는 모터음, 그 안에 섞인 아주 작은 잡음. 도윤은 그 잡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누군가 엘리베이터 안에도 뭔가를 달아놓았던 적이 있는 소리였거든요. 20층 회장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바깥은 차가웠는데 이 안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게 편한 건 아니었죠. 따뜻함 속에 숨겨진 긴장이 더 잘 들렸으니까요. 비서실장 오정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정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숨이 짧았어요. 이미 보고를 받은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죠. 전용 엘리베이터 누가 막았나? 오정아가 바로 대답했어요. 로그 확인 중입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정아의 눈이 도윤에게 잠깐 머물렀어요. 낯선 소년, 구두통. 그런데도 오정아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죠. 다만 도윤은 들었습니다. 오정아 심장이 한 박자 빨라지는 걸요. 놀람이 아니라 걱정이었어요. 회장이 도윤에게 의자를 내줬습니다. 앉아라. 도윤은 앉지 못했어요. 엉덩이가 아니라 귀가 서 있었거든요.
회장실 천장 환풍구, 벽면 장식, 책상 아래 케이블 정리 이런 곳에서 나는 소리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소리는 원래 거기 있는 것이고 어떤 소리는 나중에 끼워 넣은 것이었죠. 도윤이 낮게 말했어요. 여기도 조용하지가 않아요. 회장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뭐가 들리냐? 도윤은 손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살짝 쓸었어요. 환풍구 쪽에서 아주 작은 전자음이 있어요. 딱딱 끊겼다가 다시 나고요. 오정아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이 짧게 지시했어요. 정아야, 지금 이 방 오늘부로 외부 업체 말고 우리 사람 말고 내가 믿는 사람만 불러. 오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회장이 도윤을 다시 봤어요. 도윤아, 내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위험해진다.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원래 어른들은 위험하니 꺼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도윤을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도윤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도 위험하잖아요. 회장이 아주 잠깐 웃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구두굽이 단단하게 찍히는 소리, 숨이 여유로운 소리, 그리고 사람을 깔아보는 정적. 부회장 강태준이었죠. 아버지, 보고가 늦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들었습니다. 태준 심장 소리, 느리고 고른 박동, 흔들림이 없었죠. 죄책감이 없는 사람의 박동이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도윤에게 멈췄어요. 저 아이가 로비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그 소년입니까?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소란은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따져야지.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만요.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버지, 요즘 건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낯선 사람을. 회장이 말을 끊었어요. 낯선 사람? 내가 낯선 사람을 내 옆에 둔 적이 많다. 너도 그랬고. 태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딱 그 정도. 도윤은 그 미세한 변화를 더 크게 들었습니다. 태준이 숨을 한 번 세게 내쉬었거든요. 불쾌함이었죠. 태준이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가까워질수록 향수 냄새가 짙었습니다. 그 향수 속에서 도윤은 다른 냄새를 맡는 듯 했어요. 경고의 냄새요. 태준이 물었어요. 이름이 뭐지? 도윤이 대답했어요. 박도윤이요. 나이는 17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7이면 아직 모를 나이지.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내 약점을 만들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는 오늘부터 내 특별 수행이다. 오정아가 바로 받아 적었어요. 태준이 웃었죠. 특별 수행 직함이 참 독특하네요.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독특한 상황이니까. 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나는 척했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환영한다, 도윤군. 우리 회사에. 말은 환영인데 숨은 차가웠어요. 태준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발소리를 끝까지 들었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소리. 딸깍.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다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준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가 벽을 타고 올라왔거든요. 나야. 짧고 낮은 목소리. 방금 그 소년 박도윤. 신원부터 조회해. 학교, 보호시설, 과거 전부. 잡히는 거 다 가져와. 도윤의 목덜미가 차가워졌어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죠. 없으면 만들면 된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그 숨이 떨렸어요. 회장이 도윤을 봤어요. 뭐 들었느냐? 도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말하면 일이 커져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칼이 뒤에서 꽂힙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어요. 부회장님이 제 신원을 털어보라고 했어요. 없으면 만들라고도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굳음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도윤은 아직 몰랐어요. 다만 회장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죠. 그래,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회장은 반짝임을 보지 않았어요. 그 반짝임 아래 숨어있는 칼을 보고 있었죠. 오정아가 조용히 물었어요. 회장님, 이 아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장이 대답했어요. 내 옆에 둔다. 도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회장은 도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듣는 걸 나에게만 말해라. 그리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의 귀에 또 다른 소리가 걸렸어요. 회장실 바깥 복도. 누군가 서류 봉투를 끌어안고 달려오는 소리. 숨이 찢어질 듯한 소리. 오정아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회장님, 방금 임원들한테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정아가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두꺼운 봉투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도윤 가슴을 먼저 때렸습니다. 도윤군 관련 자료입니다. 도윤은 봉투를 바라봤어요.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 것 같았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요. 봉투는 두꺼웠어요. 종이 무게가 이상하게 무거웠죠. 서류 몇 장이면 이런 소리가 안 납니다. 봉투가 책상 위에 닿는 순간 도윤의 가슴도 같이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오정아 비서실장이 봉투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도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입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회장실은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거든요. 조용한 곳에서는 작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회장이 낮게 물었어요. 누가 돌리기 시작했나? 오정아가 짧게 대답했어요. 10층에서요. 정확한 발신자는 아직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실 밖 복도에서 소리가 터졌어요. 발소리, 급한 숨, 서류를 넘기는 소리,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진짜야? 하고 묻는 소리까지요. 회장실 문 밖은 이미 시끄러웠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 속에서 한 가지를 들었어요. 같은 보폭, 같은 구, 익숙한 무전기 잡음. 서문규 경호실장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문이 열렸어요. 문규는 숨도 안 찼습니다. 일부러 안 찬 척했거든요. 그는 회장에게 아주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로비 쪽 보안이 흔들립니다. 소문이. 회장이 말했어요. 소문은 내가 막아. 문규가 잠깐 눈을 깜빡였죠. 그 사이 도윤을 봤습니다. 위아래로, 구두통까지요. 그 눈이 말했어요. 그 물건 아직 들고 있지? 문규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 아이는 잠시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보호? 회장이 웃지 않았어요. 내가 보호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나? 회장의 한마디에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문규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심장 소리는 유지가 안 됐죠. 박동이 더 빨라졌습니다. 들켰다는 박동이었어요. 오정아가 끼어들었어요. 경호실장님, 도윤군은 회장님 지시로 여기 있습니다. 문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을 도윤에게 박아놓았습니다. 그럼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뭘 확인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문규가 아주 부드럽게 웃었어요. 구두통에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 있잖니. 도윤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위험한 물건이란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칩은 작지만 누군가에겐 칼보다 위험했습니다. 도윤이 구두통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어요. 그 행동 하나로 말은 끝났죠. 못 줍니다. 문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때 회장이 한마디 했어요. 손대지 마라. 문규가 멈췄어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목구멍에서 바짝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분노를 삼키는 소리였죠. 회장이 오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정아야, 이 아이 당분간 내시야 밖으로 보내지 마. 오정아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문규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대신 입술을 다물고 물러났죠.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은 들었습니다. 문규가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아주 작게 말하는 소리. 지금도 들고 있대. 그 말이 도윤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회장은 도윤을 잠깐 보더니 낮게 말했죠. 칩 어디 있냐? 도윤이 구두통 안쪽을 손끝으로 만졌어요. 금속통? 뚜껑? 아직 그대로였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회장은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죠. 오정아가 도윤을 부르듯 말했어요. 도윤아, 여기서 나랑 잠깐. 도윤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라. 하지만 내가 듣는 건 잊지 마. 도윤은 구두통을 들고 오정아를 따라 나섰어요. 복도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는 그냥 회사 복도였는데 지금은 눈이 많은 곳이었죠. 직원 둘이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그 애가 그 애래. 회장님 옆에 붙은 그 스파이. 말은 작았지만 숨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숨이 커지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익숙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도 늘 그랬으니까요. 제 눈으로 시작되는 말은 언제나 사람을 작게 만들었죠. 오정아는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도윤을 데려갔어요. 사람 없는 곳, CCTV 사각이 한 번 생기는 구간. 일부러였죠. 오정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회장님 넥타이에서 꺼낸 그거 아직 갖고 있지? 도윤은 대답을 늦게 했어요. 네. 절대 꺼내서 보여주지 마. 오정아의 말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오늘 안에 누가 너한테 확인만 하자고 하면 그건 확인이 아니야. 회수야. 도윤은 침을 삼켰습니다. 왜요? 오정아가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그 칩이 살아있으면 너도 살아. 그 칩이 사라지면 넌 끝까지 몰려. 그 말이 너무 선명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손가락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정아는 봉투를 도윤에게 내밀었다가 다시 자기 품으로 끌어안았어요. 이건 아직 너한테 보여주면 안 돼. 그럼 뭐예요? 도윤이 물었죠. 오정아가 짧게 대답했어요. 너를 죽이는 종이. 그때였어요.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 무거운 구두, 그리고 무전기 잡음이 섞였죠. 오정아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그 발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문규 쪽 사람이었죠. 걸음이 업무가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오정아가 도윤의 팔을 잡아 당겼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 도윤이 한 발을 때려는 순간 계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문규가 서 있었어요. 이번엔 미소도 없었죠. 도윤군. 문규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끝이 칼 같았습니다. 부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오정아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경호실장님, 회장님 허락. 문규가 말을 끊었어요. 회장님 허락 받았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오정아가 입을 닫았어요. 도윤은 오정아 심장 소리가 급해지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은 버티면 안 된다는 박동이었어요. 문규가 도윤 쪽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구두통은 두고 가. 도윤의 손이 더 세게 구두통 손잡이를 움켜쥐었죠. 왜요? 문규가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증거를 확인하신다. 도윤은 숨이 막혔어요. 증거라는 단어가 또 정확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죠. 오정아가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도윤아 통, 절대. 도윤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규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요. 도윤이 말했어요. 근데 구두통은 제 겁니다. 문규의 눈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눈은 이미 결론을 낸 눈이었죠. 좋다. 문규가 말했어요. 그럼 부회장님 앞에서 내가 직접 열어. 도윤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회장실이 아니라 10층. 부회장실. 그곳은 도윤을 확인하려고 부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구두통을 끌어안고 문규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소리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들었어요. 10층 방향에서 누군가 프린터를 멈추는 소리, 서류를 봉투에 쓸어 담는 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한 말. 이제 덫에 걸리겠네. 도윤의 손바닥이 젖었어요. 문규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말했죠. 도윤군, 오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날이야. 계단 끝 10층 문이 보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10층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조용한데 숨은 많았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도윤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여긴 면담실이 아니라 재판장이었습니다. 부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안은 넓었고 너무 밝았습니다. 밝은데 따뜻하지 않았죠.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은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강태준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등을 보인 채 말했죠. 왔구나. 도윤은 구두통을 가슴에 붙였어요. 문규가 뒤에서 문을 닫는 소리. 철컥. 그 소리가 잠금 장치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의 목이 말랐어요. 태준이 돌아섰습니다.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얇은데 무거웠죠. 사람을 누르는 무게였으니까요. 박도윤, 17. 태준이 읽듯 말했어요. 보호시설 출신, 전학 여러 번, 보호자 없음. 도윤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죠. 회장님에게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듯이 읽었습니다. 태준이 웃었어요. 입꼬리만요. 너 이런 거 익숙하지? 남들이 내 과거로 널 재단하는 거.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면 질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지고 있었고요. 태준이 책상 위로 사진 뭉치를 툭 던졌어요. 종이가 퍼지는 소리. 이건 뭘까? 도윤이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죠. 사진 속에는 도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윤이 모르는 도윤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 회사 기밀 문서를 들고 있는 모습, 누군가와 귓속말하는 모습까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이런 적 없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해. 도윤은 손이 차가워졌어요. 사진은 너무 정교했어요. 조명도 각도도 표정도 도윤이 봐도 진짜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죠. 이건 만든 사람이 도윤을 오래 관찰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태준이 낮게 말했어요.
너 회장님 넥타이에서 뭘 꺼냈지? 도윤은 숨이 막혔어요.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이 모든 판의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칩, 위치 추적기, 도윤이 숨긴 금속통,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 회장님을 도우려던 거예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까지 났죠. 도우려던 거? 세상에 그런 말 가장 많이 쓰는 게 누군지 알아? 사기꾼이야. 문규가 뒤에서 한 발 다가왔어요. 그 발소리가 도윤 등을 눌렀습니다. 도윤은 더 세게 구두통을 끌어안았어요. 태준이 책상 옆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삐소리가 났죠. 지금부터 녹음 중이다. 이해하지?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태준이 아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지를 줄게. 오늘 여기서 내가 자백하면 나는 고소를 보류할 수 있어. 내가 조용히 사라진다면 말이야. 자, 100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산업 스파이. 미성년자라 해도 소년원은 간다. 그건 너도 알잖아. 도윤은 손끝이 저렸어요. 소년원. 그 단어가 너무 쉽게 나왔죠. 이 사람에겐 누군가의 인생이 그냥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 안 했어요. 저 그런 거. 태준이 말끝을 잘랐어요. 그러면 넌 내일 아침 체포야. 그 말과 동시에 문이 열리며 직원 둘이 들어왔어요. 경호팀이었죠. 출입증 회수함, 봉투, 서류. 절차처럼 움직였습니다. 회장 특별수행 직함은 오늘부로 정지입니다. 직원이 딱딱하게 말했어요. 출입증 반납하세요. 도윤은 멍해졌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아직 회장님께 말도 못했는데요. 도윤은 주머니를 뒤졌어요. 출입증은 회장실에서 받아온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이제는 죄표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을 꺼내려는 순간 태준이 한마디 더 했어요. 구두통은 두고 가.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제 거예요. 태준의 눈이 차가워졌죠.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그 안에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니까. 도윤은 숨이 막혔어요. 문규가 도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악력이 너무 강했죠. 도윤은 비명을 참았어요. 울면 끝입니다. 울면 여기서 사람 취급을 못 받거든요. 도윤이 이를 악물었어요. 안 줘요. 문규의 손이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그때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태준은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어놨어요. 사인해. 회장님을 협박하려 했다고. 그러면 넌 살 수 있어. 도윤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협박? 회장님을? 말이 안 됐죠. 그런데 이 방에서 말이 안 되는 건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 못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인생도 못해.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직통번호.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였죠. 도윤이 급히 받으려는 순간 문규가 손바닥으로 도윤 휴대폰을 쳐버렸어요. 폰이 바닥에 떨어져 쨍하고 깨졌습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태준이 낮게 말했죠. 내가 누구와 통화하려 했는지 나는 알아야 하거든. 도윤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망치면 끝입니다. 도망치면 사진이 진짜가 됩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자정까지 생각해. 사라지면 고소는 보류. 버티면 내일 아침 체포.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죠. 구두통 오늘 안에 반드시 회수한다. 문규가 도윤을 복도로 끌어냈어요. 부회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쿵 하고 울렸습니다.
복도에 서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시선이 도윤을 찢었습니다. 도윤은 구두통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입술 안쪽에서 피맛이 났죠. 문규가 속삭였습니다. 17. 다시 버림받는 기분 들지? 그리고 낮게 웃었어요. 이번엔 내가 선택해. 도윤의 발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한 숨, 종이를 쥐는 소리, 그리고 한마디. 도윤군 큰일 났어요. 회장님 차량이. 복도 끝에서 뛰어온 사람은 오정아 실장 비서였어요. 숨이 턱에서 끊겼죠. 손에는 종이 한 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종이보다 그 사람의 심장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너무 빨랐어요. 겁에 질린 사람의 박동이었죠. 도윤이 급히 물었어요. 회장님이요? 회장님한테 연락됐어요? 비서가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직통번호 먹통이에요. 회장님 일정표도 바뀌었고 경호 라인도 전부 문규 쪽으로.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장님은 지금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 혼자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문규예요. 그리고 그 위에 태준이 있죠. 도윤은 본능적으로 뛰려 했어요.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문규가 도윤 팔을 잡아당겼거든요. 뛰지 마. 문규 목소리는 낮았어요. 지금 뛰면 내가 수상해진다. 도윤은 팔을 뿌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문규 손은 쇠처럼 단단했죠.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저 회장님 만나야 해요. 문규가 피식 웃었어요. 만날 수 없어. 오늘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호팀 2명이 다가왔어요. 귀에 이어폰, 무전기 잡음, 눈은 사람을 보지 않고 처리할 대상을 봤습니다. 박도윤 군, 사무실 출입은 금지입니다. 소지품 확인하겠습니다. 도윤은 구두통을 끌어안았어요.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규정입니다. 한 명이 손을 뻗었죠. 도윤은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비서가 도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회장님 지시로. 문규가 비서를 쳐다봤어요. 지시? 누구 지시?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죠. 회장님은 지금 아무 지시도 못하셔. 비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들었어요. 회장님의 눈과 귀가 막힌 상황. 회장님이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죠. 도윤은 숨이 가빠졌어요. 전화 갈게요. 나가서 회장님한테. 나가. 문규가 말했어요. 근데 그거 두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죠. 구두통은 마지막이었어요. 넥타이에서 꺼낸 칩이 들어있는 금속통. 도윤의 결백이요. 회장님이 살아남을 증거요.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못 줘요. 문규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받지. 그 말이 무섭게 들렸어요. 다른 방식? 규정이 아니라 힘이죠. 그날 저녁 도윤은 본사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넘어가는데 휴대폰은 깨져 있고 회장님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벤치 옆 전광판에서는 뉴스가 흘렀죠. 명석그룹, 경영 공백 우려 같은 자막이 지나갔어요. 도윤은 자막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 구두 닦기 애가 스파이라며? 회장이 미쳤다더라. 17이래. 세상 무섭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익숙했습니다. 누명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퍼졌으니까요. 빠르고 달콤하게요. 1시간, 2시간. 도윤이 기다리던 검은 마이바흐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차였죠.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도윤이 차 쪽으로 뛰었어요. 창문은 진하게 썬팅돼 있었고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차 옆에 붙어 손바닥으로 유리를 두드렸어요. 회장님, 저예요. 도윤이에요. 차가 잠깐 멈추는 듯 했어요.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봤다는 희망이 올라왔죠. 그런데 문규의 몸이 창문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차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는데 문규가 더 가까이 붙어 가렸습니다. 도윤은 들었어요. 회장님이 창문을 내리려다 멈추는 숨소리. 그리고 문규가 낮게 말하는 소리.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입니다. 지저분한 것들. 도윤은 그 말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회장님이 도윤을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있었죠. 도윤이 거기 있는 것도요. 차는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벤치 아래로 손이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이 떨렸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2명. 아까 본사에서 봤던 그 경호팀 발소리였습니다. 무전기 잡음이 먼저 왔어요. 아, 한 명이 말했어요. 그 구두통 내놔.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부회장님 지시다. 증거 회수. 다른 놈이 말했죠. 좋게 말할 때 내놔. 도윤은 구두통을 가슴에 껴안았어요. 싫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이 들어왔습니다. 멱살을 잡는 소리. 옷감이 찢어질 듯 끌리는 소리. 도윤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안 돼요. 이건 못 줘요.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 탁! 도윤의 입술이 터졌어요. 피가 혀끝에 닿았죠. 뜨겁고 비렸습니다. 야, 사람 본다. 한 놈이 주변을 흘끗 봤어요. 행인 몇 명이 멈칫했지만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들 자기 일이 바쁘거든요. 그게 세상이었어요. 놈들이 도윤을 밀쳤습니다. 도윤이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 구두통이 바닥에 닿는 소리. 도윤은 바로 구두통을 끌어안았어요. 몸보다 먼저요. 오늘 자정까지다. 놈 하나가 도윤기 옆에 낮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고소장 접수. 체포. 이해했지?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도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쉬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안 들어왔죠. 억울함이 목을 막았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피가 턱으로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닦을 손도 닦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대신 금속통을 확인했죠. 구두통 안쪽 뚜껑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도망칠까? 도망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망치면 평생 스파이로 삽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도윤은 명석그룹 본사를 올려다봤어요. 유리벽이 차가웠습니다. 저 위에서 누군가가 웃고 있겠죠. 도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누군가요. 도망 안 칩니다. 도윤 목소리가 떨렸어요. 끝까지 갑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쪽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빠르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고 흔들리는 발소리였죠. 누군가 주변을 살피며 오는 소리.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오정아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죠. 눈가가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오정아가 속삭였어요. 나 따라와. 도윤은 멈췄어요. 그 봉투가 희망일지 또 다른 덫일지 몰랐거든요. 오정아가 봉투를 도윤 손에 쥐어줬습니다. 회장님이 너 찾고 계셔.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정말이요? 오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 아침 7시 이 주소로 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봉투 안에는 주소가 적힌 쪽지와 구겨진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현금을 보자마자 눈물이 올라왔어요.
돈이 아니라 버리지 않았다는 표시였거든요. 오정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밤이 제일 위험해. 너를 없애려고 할 거야. 잠깐 숨을 삼키고 덧붙였죠. 그 집 절대 뺏기지 마. 오정아가 사라졌어요. 도윤은 봉투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피 묻은 입술이 떨렸죠. 그리고 도윤은 들었어요. 골목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발소리. 아까 그놈들보다 더 무거운 보폭, 더 조용한 숨. 진짜로 잡으러 오는 사람의 소리였어요. 도윤은 구두통을 단단히 쥐고 어둠 속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을 지키지 못하면 내일 아침 7시는 오지 않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도윤은 숨을 크게 쉬지 않았죠. 숨이 커지면 사람이 들키거든요. 봉투에 적힌 주소는 성북동 골목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나무 그림자. 낮에는 조용한 동네인데 밤에는 더 조용했어요. 조용한 만큼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멀리서 차가 지나가도 바퀴 마찰음이 돌담을 타고 돌아왔거든요. 도윤은 손에 구두통을 쥔 채 초인종 앞에 섰어요. 시계는 새벽 6시 52분 손끝이 얼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몰랐으니까요. 왔구나. 문이 열렸고 오정아 실장이 도윤을 끌어안듯 안으로 들였어요. 말하지 마. 들어와. 도윤은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풀렸어요. 철문이 철컥하고 잠기자 뒤에서 따라오던 소음이 끊겼습니다. 적어도 여기 안은 안전한 소리였죠. 마당을 지나 대청마루. 그곳에 회장 강명석이 앉아 있었어요. 얇은 담요 하나를 무릎에 덮고요. 그런데 자세는 꼿꼿했죠. 누군가에게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도윤이 낮게 불렀어요. 회장님. 회장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죠. 화가 나 있는 눈도 불쌍해하는 눈도 아니었어요. 미안하다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진도 문서도 전부 조작이에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윤 어깨를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죠. 그 따뜻함에 도윤 눈이 확 젖었습니다. 알고 있다.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을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더구나. 그리고 짧게 덧붙였죠. 그래서 내가 늦었다. 도윤의 목이 꽉 막혔어요. 그때 본사 앞에서 회장 차량이 그냥 지나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어제 차가 그냥 갔잖아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거기 있었는데. 회장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못 봤다. 문규가 내 앞을 가렸어. 회장이 이를 악물었죠. 그 녀석이 내 눈을 막았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회장님은 진짜로 못 보고 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재벌도 눈이 막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정아가 조용히 다가와 차를 내려놓았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도윤은 손을 컵에 감쌌어요. 손끝이 조금 돌아왔죠.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 집 아직 있냐? 도윤은 구두통을 열었어요. 낡은 천을 걷고 금속통을 꺼냈죠.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아도 그 안에 전쟁이 들어있는 걸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있어요. 도윤이 말했죠. 그날부터 한 번도 안 났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그게 내 목숨이다. 도윤이 떨리는 숨을 삼켰어요. 근데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회장이 도윤을 봤습니다. 말해라.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회장님 쪽은 도청이랑 추적을 좋아하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그럼 반대로 제가 들어보면요. 오정아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아, 그건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계속.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으면 소리가 더 또렷해지거든요. 본사 10층 부회장실. 도윤이 말했어요. 창문이 환기 때문에 살짝 열리는 날이 있어요. 그 틈으로 말소리가 밖으로 새요. 제 귀면 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오늘 밤도 열릴 거예요. 회장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어요. 긴 침묵은 결정을 뜻하죠.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위험하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래도 이대로면 저는 내일 체포해요. 회장님도 내일 이사회에서 끌려 내려갈 거고요. 오정아가 입술을 깨물었죠. 회장이 도윤을 오래 보다가 말했어요. 좋아. 딱 한마디. 오늘 밤 내가 듣고 와라. 대신 절대 혼자 가지 마.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제 도망이 아니라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 11시 40분 도윤은 본사 근처 골목에 서 있었어요. 모자 깊게 눌러쓰고 구두통은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두통은 여기서 표식이니까요. 대신 금속통만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것도 무겁게 느껴졌죠. 오정아가 골목 반대편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회장은 멀리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접 보러 오면 더 위험해지니까요. 회장은 오늘 밤 귀에 맡긴 겁니다. 도윤은 10층을 올려다봤습니다. 부회장실 창문.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도윤은 숨을 죽였어요. 귀를 세웠습니다. 도시에선 바람 소리가 제일 먼저 방해하니까 바람이 멎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잠깐 바람이 멎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 귀에 말소리가 뚝 하고 꽂혔어요. 또렷했죠. 부회장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확실히 끝내야 해. 준비는 다 됐습니다. 서문규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사 과반수는 부회장님 편입니다. 도윤의 손이 무릎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팠어요. 태준이 말했죠. 아버지 건강 문제 자료, 작년 쓰러진 기록, 전부 확보했지? 문규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회에 올릴 수 있습니다. 도윤의 숨이 한번 떨렸어요. 그 떨림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 구두 닦기. 잠깐 침묵. 고소장 접수는? 문규가 웃는 숨을 내쉬었죠. 완료했습니다. 이사회 끝나면 바로 체포 들어갑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였어요. 협박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태준이 아주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조작사진 원본은 내 컴퓨터에만 있다.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죠. 그러니까 걱정 마. 흔적은 다 지웠어.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원본, 컴퓨터, 위치, 이제 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윤은 또 하나를 들었어요. 문규가 무전기를 집어드는 소리, 아주 짧은 잡음, 그리고 한마디, 밖에 누가 있어요. 도윤의 등줄기가 얼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말소리만 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방은 바깥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오정아 실장이 아니라 더 무겁고 조용한 발소리, 사냥하는 발소리였죠. 도윤은 숨을 삼켰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잡히면 내일 이사회는 오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 귀에 다시 태준의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잡아.
아주 짧게요. 그의 오늘 밤 끝내. 골목 끝 발소리가 동시에 빨라졌어요. 잡아. 태준의 그 한마디가 골목 공기를 갈랐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보다 귀가 빨랐거든요. 발소리가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왼쪽에서 2명, 오른쪽에서 1명, 그리고 뒤에서 하나. 뒤에서 오는 발소리가 제일 무서웠죠. 숨이 없었거든요. 숨이 없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뛰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려고 발 뒤꿈치를 먼저 땅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작아졌죠. 대신 숨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오정아 실장의 손이 도윤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쪽? 도윤은 오정아가 열어둔 건물 뒤편 출입문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탁! 바깥 발소리가 문 앞에서 한 번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놓친 거예요. 아주 잠깐요. 도윤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오정아는 숨도 제대로 안 쉬고 말했습니다. 들었지? 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본은 부회장실 컴퓨터에만 있다고 내일 이사회 끝나면 체포한다고. 오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그 말이 필요해. 도윤은 벽에 등을 대고 귀를 세웠어요. 건물 안쪽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 무전기 잡음.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도윤을 찾고 있었어요. 오정아가 낮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들은 말 증거화야. 말만으론 부족해. 기록이 있어야 해. 도윤이 물었죠. 기록이요? 오정아가 짧게 대답했어요. 반출 기록, 접속 로그, 원본 파일,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였죠. 그리고 그 칩. 도윤은 안주머니를 만졌어요. 금속통이 그대로 있었죠. 숨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오정아가 전화를 걸었어요. 지성 씨, 지금이야. 잠시 후 본사 뒤편 주차장 쪽에서 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라이트를 꺼둔 채로요.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셔츠, 목에는 사원증을 숨긴 끈. 얼굴엔 회사 사람 특유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한지성, 보안팀 대리였죠. 지성은 오정아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낮췄어요. 시간 없어요. 10층은 지금 문규 라인이 막고 있습니다. 오정아가 바로 말했어요. 우회로. 지성이 고개를 끄덕였죠. 보안 서버실은 8층. 거기서 접속 로그는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원본 파일은 부회장실 로컬이라. 도윤이 한마디 했어요. 부회장님이 직접 말했어요. 내 컴퓨터에만 있다고. 지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굳음이 확신으로 바뀌었죠. 그럼 2가지를 동시에 해야 해요. 지성이 빠르게 말했어요. 하나는 서버 로그 확보, 하나는 부회장실 컴퓨터 접근. 오정아가 도윤을 봤어요. 도윤아, 너 오늘 들은 대화 한 글자도 잊으면 안 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안 잊어요. 절대. 세 사람은 직원 통로로 들어갔어요. 로비를 통과하면 바로 걸립니다. 대신 직원 통로는 어두웠고 CCTV가 적었어요. 그런데 적다는 건 누군가 설치하면 더 잘 숨는다는 뜻이기도 했죠. 8층 서버실 앞. 지성이 카드키를 대는 소리. 삑. 문이 열리려는 순간 경보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삑삑. 도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지성이 이를 악물었죠. 누가 권한을 바꿨어. 오정아가 숨을 삼켰어요. 태준이야? 지성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했어요. 부회장 권한이면 보안팀장도 못 막아요.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렸어요. 딱딱한 리듬. 숨은 짧고 무전기 잡음이 섞였습니다. 도윤이 속삭였어요. 문규 쪽이에요. 오정아가 지성 팔을 잡았어요. 안에 들어가. 지성이 노트북을 꺼내 서버실 문 옆 단자에 연결했어요. 손이 빨랐습니다. 무언가에 쫓겨본 사람의 손이었죠. 30초. 지성이 낮게 말했어요. 30초면 최소 로그 덤프는 떠요. 도윤은 그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무전기에서 짧은 말이 튀었어요. 8층 확인. 대상 추정. 문 열어. 오정아가 도윤을 벽 뒤로 밀어 넣었어요. 숨 쉬지 마. 도윤은 진짜로 숨을 죽였어요. 숨을 죽이면 마음속 소리만 커집니다. 도윤은 그걸 눌렀죠. 지성 노트북 화면에 진행바가 올라갔어요. 20%, 40%. 그때 복도에서 문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지. 발소리가 멈췄어요. 문규가 서버실 문 앞에 선 겁니다. 오정아가 차갑게 나섰어요. 경호실장님, 여긴 왜 오셨어요? 문규가 웃는 숨을 냈어요. 비서실장님이 여기 계시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낮춰 지성 쪽을 봤죠. 보안팀도. 지성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 순간 진행바가 78%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규가 낮게 말했어요. 노트북 치워. 지성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업무입니다. 문규가 한 발 다가왔어요. 업무는 내가 정해. 그때였어요. 진행바가 100%가 됐습니다. 딩. 지성이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죠. 끝. 오정아가 바로 말했어요. 이제 가요. 문규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뭔가가 빠져나갔다는 걸요. 문규가 손을 뻗는 순간 지성이 노트북을 닫아 품에 안았어요. 오정아가 도윤 손목을 잡았습니다. 뛰어. 세 사람은 계단으로 내달렸어요. 그런데 도윤 귀에 더 무서운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위층에서 키보드가 미친 듯이 두드려지는 소리. 누군가 뭘 지우는 소리였죠. 도윤이 소리쳤어요. 원본 지우고 있어요. 지성이 이를 악물었어요. 맞아. 지금 부회장실에서 삭제 들어간 거야. 오정아가 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그럼 원본은? 지성이 고개를 저었죠. 로그만으론 부족해요. 원본 파일을 잡아야 끝나요. 도윤은 뛰면서도 귀를 위로 세웠어요. 10층 방향. 부회장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프린터가 갈리는 소리,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누군가 USB를 꽂는 소리. 태준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튀었어요. 싹 지워. 남기지 마.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 이대로면 내일 이사회 테이블 위에 올릴 마지막 한 장이 사라집니다. 오정아가 이를 악물었죠. 도윤아, 내가 들은 원본 위치 확실해? 도윤이 숨이 찢어질 듯 말했어요. 네, 내 컴퓨터에만이라고 했어요. 그 말 확실해요. 지성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럼 방법 하나. 지성이 낮게 말했어요. 그 컴퓨터를 통째로 잡아야 해요. 오정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통째로? 지성이 고개를 끄덕였죠. 접속하면 원격 삭제 걸 겁니다. 그래서 전원 자체를 내려야 해요. 지금. 도윤은 10층 계단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 위에서 발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문규 쪽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죠. 오정아가 도윤을 봤습니다. 눈빛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도윤아. 오정아가 낮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 귀가 우리 목숨이야. 그 순간 도윤 귀에 딱 한 소리가 꽂혔습니다. 10층 부회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말했어요.
USB 복사 끝. 이제 삭제합니다. 도윤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지금 진짜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명석그룹. 본사 대회의실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어요. 말소리보다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도윤은 회장 뒤 벽 쪽에 서 있었어요. 안주머니 속 금속통이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넥타이에서 꺼낸 그 칩. 모든 일이 여기서 시작됐죠. 부회장 강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회장님의 건강 문제로 인한 경영 공백. 말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빨리 뛰고 있었죠. 도윤 귀에는 그대로 들렸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펼쳤어요. 작년 쓰러지신 이후 판단 착오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을 회장 특별 수행으로 들이는 무리한 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에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치를 봤죠.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의 숨이 길어졌습니다. 태준이 말을 마쳤어요. 저는 회장님의 잦은 퇴임을 권고합니다. 그때 회장 강명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미세하게 밀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죠. 태준아.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내 건강이 그렇게 걱정되나? 태준은 웃는 얼굴을 유지했어요. 물론입니다, 아버지.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떨어진 건 쌀알만한 검은 칩이었어요. 이게 내 넥타이에서 나온 위치 추적기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멎었습니다. 분석 결과 우리 회사 보안팀 장비더구나. 이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번졌어요. 태준 눈빛이 잠깐 흔들렸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도윤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까지요. 회장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규야. 뒤쪽에 서 있던 경호실장 서문규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태준이 곧장 말을 끊었죠. 칩 하나로 사람을 몰 수는 없습니다. 로그나 기록은 조작 가능합니다. 그 말에 몇몇 이사들이 다시 흔들렸어요. 맞는 말이었죠.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습니다. 그때 오정아 실장이 봉투를 펼쳤어요.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보안 장비 관리 서버에 부회장실 계정으로 접근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한지성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시간대, 계정, 접근 로그가 그대로 떠 있었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정 도용일 수 있습니다. 확정 증거가 아닙니다. 말은 당당했지만 심장 박동은 더 거칠어졌죠. 도윤은 들었습니다. 태준 숨이 점점 짧아지는 걸요. 그리고 태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회장 측 수행 박도윤 군. 산업 스파이 혐의로 이미 고소 접수됐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경호팀이 움직였어요. 체포 준비 신호였죠. 도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회장이 말했어요. 도윤아. 도윤은 숨을 삼켰죠. 네. 어젯밤 뭐 들었지? 도윤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부회장님이 조작사진 원본은 자기 컴퓨터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끝나면 저를 체포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었다고요? 그럼 증거를 가져오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말만으로는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 회의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뛰어오다 멈추는 소리, 숨을 고르는 소리, 문 손잡이가 잡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준이 소리쳤어요. 이사회 중입니다. 하지만 손잡이는 멈추지 않았죠.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들여보내라. 그리고 도윤 귀에 분명히 들렸어요.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내려놓는 소리, 금속 케이스가 바닥에 닿는 소리, 저 소리 안에 판을 끝낼 마지막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죠. 정보보안팀 팀장이었습니다. 손에는 은색 카드 케이스가 들려 있었어요. 회의실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쏠렸죠. 회장님 요청 자료 가져왔습니다. 케이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였어요. 찰칵.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울렸죠. 태준의 심장이 크게 뛰는 소리가 도윤 귀에 그대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소리보다 컸어요. 노트북이 연결됐고 화면이 회의실 모니터에 띄워졌습니다. 폴더 하나가 열렸죠. 사진 파일 수십 개. 도윤 얼굴이 합성된 산업 스파이 사진, 거래 장면, 문서 전달 장면, 그리고 편집 기록 로그, 편집 프로그램 사용자 계정, 부회장실 마이너스 PC,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죠. 조작이었어. 태준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이건 조작이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보안팀장이 말했어요. 편집 원본 파일입니다. 삭제됐지만 서버 자동 백업으로 복구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태준 숨소리를 들었어요. 빠르고 거칠고 무너지는 소리.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넌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고 죄 없는 아이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회장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부회장 강태준, 그리고 경호실장 서문규. 지금부로 모든 직책을 해제한다. 경호팀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지나가며 도윤을 한번 봤습니다. 도윤 귀에는 그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인 소리. 문이 닫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회의실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왔죠. 회장이 돌아서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버티던 힘이 풀렸어요. 길거리에서 쫓겨나던 밤, 구두통을 빼앗기려 맞던 순간, 갈 곳 없어 벤치에 앉아 울던 기억,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죠. 도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였어요. 회장이 물었죠. 이제 어디 갈 거냐?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그때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내 옆에 있어라. 내 귀가 아직 필요하거든. 도윤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학교도 다녀야 하고 밥도 먹어야지.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윤은 구두통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늘 무겁던 그 통이 오늘은 가벼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리에서 가장 큰 싸움을 버텨낸 소년.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 아이가 거대한 회사를 구해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순간도 도망치고 싶은 날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도윤 발걸음이 햇빛 속으로 천천히 멀어졌어요.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제 마음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남았다면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